지난 시간에 내부 액정이 고장난 폴드 3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 터치가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다니. 할 수 없이 덱스 머신으로 써야지. 이거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리본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 봤느냐, 플렉스 케이블을 제거하고 IC 파트가 있는 데를 연결해 봐라, 디스플레이 없이. 나도 요거 같았긴 했는데 터치까지 살리는 거를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내부 액정 드라이버 보드랑 커넥터 부분만 잘라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텍스 머신으로 그냥 만족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되겠다. 2부 가즈아.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언폴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2, 3, 4 이런 거 쓰시다가 이 내부 액정 고장 나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AS가 2년 내에는 된다고는 하지만 뭐 대부분 다 2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전면 액정만 쓰든가 부품용으로 팔아버리든가 뭐 방법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해 주신 의견 중에는 이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제시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분리하다가 그냥 조심하지 않고 분리해서 커넥터가 세 파트가 있었는데 여기 끊어지고 이쪽도 끊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끊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터치가 안 돼서 이것까지 한번 고쳐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리본 케이블 문제보다는 딱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회로가 있죠. 네, 아마도 이게 터치 회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옆면에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상당히 테이프도 뜯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 회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터치를 담당하는 이 회로가 이 내부 디스플레이의 터치 기능도 여기서 구현해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 전면 디스플레이의 터치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터치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리본 케이블이 잘못됐다면은 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모든 기능이 다 잘 되고 터치만 안 되는 걸 봐서는, 그리고 뭐 유심이 안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뭐 유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또 여기서 고치게 된다면 유심이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 디스플레이를 또 하나 구해야 되겠죠, 중고로.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중고를 서칭하다 보니까 저에게 딱 맞는 이런 제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 액정도 이렇게 고장이 났죠. 그래서 이분이 요거를 내부 액정이 고장 났기 때문에 외부 액정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문 같은 거, 락 같은 거 다 없애놓고 그냥 사용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이제 덱스에 연결해서 아마 로그아웃까지 다 하셨겠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폴드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내부 액정이 나가면 외부 액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패턴, 지문, 그리고 뭐 밀어서 해제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꺼졌다가 다시 부팅하게 되면 잠금이 해제되기 전까지 이렇게 마우스를 연결해도 마우스가 먹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되겠죠. 지금 이 폰처럼 이렇게 바로 요 화면이 나오게끔 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다 고장나더라도 메인보드만 있으면 덱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모니터에 연결해 보면 잠김. 미러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덱스 설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덱스 있죠? 이렇게 덱스 머신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양쪽 디스플레이가 다 없어도 이렇게 덱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품용으로 정말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내부 액정이 고장 났어도
잘 분해해서 요 회로만 살리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요 회로만 벗겨내는 게 요걸로 한번 예행 연습을 미리 해보죠. 그래도 생각보다 이 회로가 단단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분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끈끈이가 있는 걸 보니까 이소프로필 알코올 떨어뜨리면서 하면 이것도 잘 분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네, 잘 떼지죠? 여기는 사실 이쪽은 잘라줘도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내부 디스플레이로 가는 쪽이죠. 이렇게 자르고 여기만 연결되면 될지, 아니면 이쪽까지 다 살려야 될지. 요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터치 기능이 들어가는 걸 봐서는 여기 없어도 기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요대로 요 커넥터만 연결해서 되는지만 일단 보고, 요것도 한번 그냥 분해해 보면 다 나오긴 하네요. 아이고, 이게 진짜 요거는 분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리가루가 날리는군요.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끊는 선으로 해서 한번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이 제품에서 이 내부 디스플레이 이 회로 추출해서 한번 터치까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되면은 이제 분해해서 요거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킬이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에 그냥 접어서 다니지 못하러 그렇게 하고 다니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힌지 부분 제거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좀 갈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내부 액정도 보시면 이렇게 내부 액정 한번 달아볼까요? 네, 38g이나 나가죠, 내부 액정만. 그리고 요 원래 제품 달아보면 276, 공식 재원에 나와 있는 건 271g이라고 되어 있고 276g. 요거 달아보면 203g, 73g이 줄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무게죠. 이게 휴대용에서 50g 이상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들어봐도 무게차가 확연히 나는데, 요렇게 더 가볍게 경량화해서 가지고 다니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제품 다시 분해해서, 근데 에폭시로 붙여놓은 게 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폭시 분해하고 여기서 내부 액정 추출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네, 이번엔 신경을 써서 내부 액정을 제거해서 이렇게 커넥터들 다 살려봤습니다. 이 두 커넥터는 내부 액정 켜는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터치만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못 살리니까 여기까지 정도만 잘 뜯으면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뜯어서 갤럭시 언폴드 3 내부에 잘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었던 디스플레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원래 붙어있던 제품이라면 여기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릴 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 2분의 1만 이렇게 열어주시고, 나머지는, 여기도 원래 지금 한번 뗀 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원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품 뿌리면서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만 들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조금씩 약품 뿌리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분해는 하지 말고 되는지만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되면은 이제 다시 열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될지. 네, 안 되네요. 지난번에 뭐 댓글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케이블 중에 하나가 손상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어렵네요. 자, 요거 또 뭐 분해하려면 또 여기 이렇게 또 다 뜯어야 되죠. 자, 이 케이블 교체해서 테스트 하려면 또 다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터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은 이 상부 커넥터일 것 같아서 상부만 먼저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또 안 되는군요. 자, 마지막 하단 케이블까지 교체를 했는데 안 되네요. 케이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설마 터치 모듈이 여기서 잘리면 안 되고 이 전체가 다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닌지,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뭐 이 디스플레이 들어오는 여기까지는 사실 연결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날렸네요. 정말 폴드 3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짜증이 몰려옵니다.
네, 세 번째 폴드 3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다 분해해서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분해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유리 패턴 있는 이 부분까지 다 살아 있어야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해본 결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면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잘 안 떨어지고 열다가 이 유리 같은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냥 이 상태로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 면까지 있으면 너무 두꺼워져 버려서 언폴드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잘라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네, 엄청난 잔해들이 지금 남았는데, 요거는 그리고 그냥 완전 고장 제품입니다. 완전 고장 제품이라서 뭐 사실 여기만 파손 없으면 되는 거죠. 완전 고장 제품을 또 운 좋게 구했습니다. 폴드 부품용 당근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검색하면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요 디스플레이를 제가 지금 언폴드 만들어 놓은 데다가 해봤는데 요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메인보드가 살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죠. 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시중 중고 가격의 반값 정도로 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부품용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기기는 이 폴드 시리즈가 유일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제품들이 부품용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죠.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이 폴드는 진짜 뭐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부품용 구하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깨끗했었는데 아마도 완성되면은 정말 지저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내면, 와, 요것도 또 잘라내도 문제네요. 이렇게 안쪽 끝까지 붙인 다음에 네, 하단 커넥터도 이쪽 안쪽으로 밀어 놓고, 요 하단 커넥터 연결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없이. 자, 과연 될 것인가? 자, 과연, 오, 네, 살았습니다. 네, 드디어 되는군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야, 계속 열었다 닫았다, 이게 약간의 끈적이가 남아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여기 넣다가, 이쪽을 찌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크 모드로 하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뭐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 이 케이블도 아니었고, 이 기판 요 부분만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뒤까지 다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디스플레이 커넥터는 둘 다 연결 안 돼도 되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안 닫히기 때문에 요걸 잘라야 되는데 과연 자르고 나서도 될지, 그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잘 되는데 일단 끄고, 자, 과연. 네, 이렇게 잠깐만 붙여놔도 이게 달라붙기 때문에 잘 닫기 위해서는 한 이 정도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죠. 네, 요 커넥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네,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석이 상당히 강력해서, 네, 공간이 과연 쿨링 패드를 한 겹 정도는 넣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네, 필름은 벗겨지니까 한 겹이라도 더 떼내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쿨링 패드 딱 밀착이 돼서 이렇게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에폭시 발라주고 여기 카본 플레이트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완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스마트폰 분리 헤라가 정말 열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네, 이렇게 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디스플레이가 없어지니까 야, 손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전부 없는 기기 하나, 그리고 보드가 작동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제품을 샀던 거에서 나온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된 부품들, 잘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것 때문에 기기 하나를 또 날려먹었고, 기기 2개면 될 거를 요것 때문에 기기 3개를 사용하게 됐죠. 네, 그리고 고장난 디스플레이, 이것도, 네, 여기 또 전면 디스플레이 깨진 거, 네,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성품. 고생을 많이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외형은 그렇게 많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측면이 좀 많이 상했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유심 집어넣었는데 SK텔레콤 잘 잡히죠. 뭐 다른 기능들 NFC,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잘 되고 하나의 폰으로 그냥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이걸 만들려고 돈을 좀 많이 썼는데 폰 3개로 만든, 네, 뭐 물론 부품용으로 다 싸게 구매한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부 디스플레이 고장난 거 외부만 쓰시는 분들 중에서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1편, 2편 다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언폴드 3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또 만드셔도 되고, 뭐 어디 가서 또 자랑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저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지만 다 이 방법을 남겨서 고장난 폴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뭐 저도 또 재밌었고 이렇게 방법 찾아가는 것도, 아무튼 이렇게 언폴드 3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길어서 서핑하거나 뭐 유튜브 보기 좋죠. 네, 아무튼 이렇게 언폴드 3 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쓸만하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쿨링팬 달고 안드로이드 콘솔 만들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만들다 실패해도 이게 쓸모가 있네. 야, 안드로이드 콘솔 만들어 보자 그래.